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, 많이 힘드시죠? 예, 깝깝하시죠? 뭔가 미래가 안 보이시죠, 여러분? 예, 그럴 겁니다. 저도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깝깝하지는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만. 자, 여러분, 자, 우리가 일단 요것부터 이야기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이 금리 인상 0.75%포인트 두 번 인상했습니다. 여러분, 두 번 인상하고, 뭐 다음 달 인상이 0.75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. 0.75는 이제 마지막입니다.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빗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힘든데, 우리가 이런 말 격언이 있죠. 연준과 싸우지 마라. 예, 월가에서 유명한 말인데,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이라 그러죠.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날 요거 앞두고 지금 2%를 넘나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어요. 보시면 지금 간밤에도 이렇게 마감했습니다. 엔비디아 뭐 거의 한 5% 반올림하면 빠졌죠. 뭐 AMD 3%, 뭐 인텔은 뭐 맛이 같고, 제가 다음에 인텔 한번 영상 한번 다뤄드릴게요. 이 녀석들 파운드리 한다고 막 했잖아요.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참고로 퀄컴, 밑에 제일 마지막에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3.64 반올림하면 4%인데 오늘 삼성전자 1%대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요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? 환율도, 저 사실 환율이 지금 이제 제일 보고 있는데 1345원까지 고점 찍었다가 지금 이제 1339원. 그러니까 이제 이건 큰 의미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1350원도 1400원까지도 저는 이제 뭐 봐야 된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게 15년 만에 거의 최고치거든요, 환율이.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15년 만에 가장 좋은 기회다. 그렇게 항상 역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수차례, 지금이 처음은 아니지만, 저는 이번 조정이, 지금 이제 9월 달에, 9월 21일, 22일, 아마 그때쯤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가을의 완전 중간 아닙니까? 저는, 이 가을 증시가 저는 조정 국면을 거친 다음에, 연말쯤에는 반등이 저는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. 예상을 하고, 이미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저점을 알리는 신호가 뭐 환율을 비롯해서 지금 환율을 비롯해서 여러 시점이 이제 거의 이제 나오고 있는, 이제 금리도 이제 마지막 9월 달 되면은 0.75는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거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업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마무리된 시점이죠.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, 연준 인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의 눈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, 연준 인사들이 계속 뭐 0.75니 0.5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경제지표, 지금 연준의 눈 그리고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경제지표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지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PC 개인 소비 지출하고, 그 다음에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하고,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죠. PMI 요게 이제 나옵니다. 이번 주에 요거 아마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 보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, 미국 시간입니다.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, 이 연설, 저는 이게 아마 0.75%인지 아닌지를 아마 알려주는, 근데 제가 파월 의장이라면 아마 뭐 좀 그렇게 발언 안 할 것 같아요,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래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.75%포인트 올리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 선호 발언을 지금 하고 있죠.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시간 오전에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명확한 발언을 내놓을지가 저는 상당히 이제 모든 증시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여기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날 26일 날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서
경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. 뭐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. 아마 그 정도 제가 맞다면, 예, 연착륙 위해 노력하겠다. 뭐 경제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. 뭐 그냥 뭐 립서비스 같은, 립서비스도 아닌 립서비스 같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하고 더불어서 같은 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8월 소비자 심리 지수, 예, 요거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연준 행보에 관한 저는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런 자료 이런 것을 여러분께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고 공개하겠죠. 그렇게 하면 아마 토요일쯤 되면은 아마 시장은 다음 주에 어떻게 갈지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은데,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간에 9월 말에 있을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, 저는 9월 달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금리 인상은 11월 달로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미 저는 이제 0.5나 0.25로 되지 않을까, 11월 달에는. 그래서 아마 9월 21일 막 그때가 아마 증시에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여러분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지난 7월 FOMC 회의록에서 일부 연준 의원들은 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보면서 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최근 금리 인상이 실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.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. 뭐 그런 거죠.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주가도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리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?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, 아주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마당에, 야, 이거 금리 인상이 이렇게 그거 하는데 아무리 물가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.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짜장면값 한번 오르면 내려갑니까? 예, 택시비 아니면 버스 요금 한 번 오른 물가는 여러분, 물론 집값 같은 경우에,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가격이 내려오고 하지만, 그런 거 말고 가격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번 가격이 올라 버리면 안 내려와요. 그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.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아서, 그 부분이 더 리스크도 있지만 또 더 얻게 되는 부분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예, 이번 가을 이제 뭐 9월 달, 예, 저는 길어봐야 이제 다음 달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요. 조금 힘든 구간이겠지만, 예, 요 구간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겨울과 따뜻한 내년이 기다리고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